자, 이 시간에는 병무행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조 병무행정의 이제 주관을 얘기를 하는데, 병역법은 역시, 병장이에요, 병장. 그 대신 예비군법은 장관이죠, 장관. 그것만 좀 구분을 하시고요. 77조 2항은 시행령 155조하고 같이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병장은 애처가, 지병장은 공처가다. 자, 왜 이러냐면은 병장은 지병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병장이나 지병장은이 아니고 병장은입니다. 병장은. 또 시행령에서는 지병장은 하고 이렇게 출발해요. 여기서 더 주의할 것은 지청장의 업무랑 지병장의 업무랑 동일하다고 보죠, 우리가.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지병장이 지청장한테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주의한 상태에서 병장은 애처가 해서 처명중치 있다. 지병장은 처통중취변이 있다. 부인이 아마 소리치면은 듣기는 잘 듣는데 뭐 질이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냥 병장은 애처가, 지병장은 공처가. 병장 처명중취 있다. 그리고 지병장은 처통중취변이 있다. 하면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지병장하고 병무지청장 포함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되면 고수다 문제가 됩니다. 나머지 통보해 주는 거는 병무청에서 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하는 건 통상 지체 없이로 이렇게 갑니다. 지체 없이 정도만 잡아주시고요. 자, 다음 확인신체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확인신체 검사는 예전에는 거의 매번 출제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 한번 문제를 오류로 출제를 해놓고 우겼어요. 자기들이 맞다고. 그래가지고 이의 신청이 좀 많이 들어갔죠. 그 이후로 지금 출제가 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부분은 항시 출제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공부를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일단 재판정 검사와 확인신체 검사 구분을 좀 하세요. 재판정 검사는 신체 등급, 이게 변형이죠. 변경. 그래서 신체 검사를 받고 그 다 받은 다음에부터 4년이 지났는데 징집 소집되지 않으면은 5년 후에 재신체 검사를 받는다. 그래서 신체 등급이 변경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재판정 검사고요. 확인신검은 신체 검사를 했는데 병역 회피가 의심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밀 신체 검사를 다시 하겠다는 거였어요. 자, 다출 분야에서는 최근 출제 오류권으로 주춤하는 분야에나 다시 출제가 높은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류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어려운 게 법과령의 기술이 내용이 비슷해가지고 이 구분이 어려워요. 근데 결국은 이걸 구분하는 건 재량과 강제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확인신체 검사 대상자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신체 검사는 자, 지병장이 이제 물론 이제 주관해서 하지만은 다음 각호, 즉 신체 등급 판정에서 4급에서 7급까지로 판정 받았거나 또는 병역 처분이 변경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 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바로 이 시행령에 있는 이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 사유. 그러니까
이 사유가 어떤 사유냐면 안과, 정신과 또는 사유로 전시근로역 면제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운전검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수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즉 안정전면 운전검사,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는데 정신이 관련된 자격이나 면허를 딸 수가 없는데 그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거 다시 신체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도 불구하고 이 신체 검사 딱 끝나고 나서는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필치중. 그 밖에 뭐 진단서 위조 등 면탈의 증거의 가능성이 있거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안정전면 운전검사, 정전면 자면, 필치중, 면탈 증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확인 신체 검사 대상은 다음 같고 4에서 7급이나 병역 처분이 변경 면제에다가 플러스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대령 사유, 즉 방금 말씀드린 안정전면 운전검사, 정전면 자면, 필치중, 면탈 증가 이런 사유가 있는 두 가지가 공통됐을 때 확인 신체 검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출제가 되면 이게 장문이 되죠. 장문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뭐 4에서 7급을 뭐 숫자를 변경됐거나 역종이죠. 역종이 변경됐으면 쉽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정상적으로 문장을 줘버리면은 문장이 똑같아져 버리는 거야. 이때 강제 규정과 재량 규정으로 그것을 구분해내야 되는데 이게 고수다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자 여기서 한번 예문을 볼까요? 지병장은 뭐 판정검사에서 질병 심신장애로 4급, 7급으로 판정되어 병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안정전면 운전검사에 합격한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 신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질심 4급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안정전면 운전검사에 합격한 경우 신체 검사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출제가 되면 이게 지금 법에서 출제한 건지 령에서 출제한 건지 왜? 법은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령은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조사하고 그냥 하면은 이거는 있다. 조사하고 하면은 있다로 연결이 돼서 법 얘기하는 거구나.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이 들어가면은 확인 신체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는 강제 규정으로 령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문장 나오면은 아주 긴장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급을 뭐 3급으로 주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식별이 돼요. 근데 이제 출제 오류가 이제 되는 것이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됐냐면은 두 가지 요건이 다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지병장은 신체 등급 판정에서 4급에서 7급까지로 판정되어 병역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조사하고 확인 신체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럼 법만 얘기를 한 거죠. 법만. 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빠진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안정전면 운전검사, 정전면 자면, 그 다음에 필치중, 면탈 증가가 빠진 상태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냐? 이래가지고 이 신청을 했어요. 그 자기들이 봐도 아차 싶은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출제관이 당황하고 있으니까
법무관이 나서가지고 법적으로 해석할 때는 법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기고 나왔어요. 그 법무관도 이상한 사람이죠. 어쨌든 그걸 순간을 모면하려고 자기들이 우긴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게 결국은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문장 변형을 시켜가지고 오답 주는 예는 거의 없다. 제가 그 수없이 강의 시에도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거 빠지면 오답인데 근데 문장 변형 가지고 오답을 잘 주진 않는다고 그랬는데 해서 동그라미를 치고 갔어요. 맞게끔 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안 들으신 다른 학원 분들은 이걸 가지고 엄청 따졌죠. 이 이후로 지금 이 확인신체 검사가 좀 문제가 있는 곳이었다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다가 최근에 지금 66회 이후로 좀 출제가 안 되지만은 이제 자기들도 원인이 뭔지 정확히 알게 되면은 출제를 이제 다시 할 여기가 높은 부분입니다. 자, 법에서 말하는 이항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변경하라 강제 규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절차는 대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행령 155조의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항은 이제 설명드렸고, 자, 2항도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확인 신체 검사 하라라는 강제 규정으로 간다는 거. 그것이 법과 조사하고 오고 차이점을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3항은 이제 며칠 전까지 송달하느냐인데 그죠? 그래서 좀 뭐 서류는 하나 빼고 국방부령으로 다 가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자, 이 30일 전을 14일 전으로 오답을 잘 줘요. 그래서 지금 모든 병역 의무 통지서는 30일 전이죠. 30일 전. 그리고 움직였거나 훈련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7일 전. 그런데 우려가 있으면 전날까지로 가요. 우려가 있으면. 그래서 통지서 정리해 드릴 때도 이 우려가 붙으면 전날까지로 간다. 그런데 확인 신검은 우려가 붙어도 7일 전으로 간다. 이거 특이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7일 전, 이걸 기억을 하세요. 사항은 확인 신체 검사를 할 때 언제 그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병역 처분 당시를 하라는 거죠. 이 병역 처분 기준은 매해 다르다고 그랬죠. 자, 이게 매해 달라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라고 그랬죠. 현역병 필요인원 통보, 모필병 10월, 다음에 적성별, 병결지 도송배 병정모. 여기서 결정이 바로 현역과 보충역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정해서 지병장에게, 그 다음에 병장은 이것이 결정되면은 총장에게 12월, 이게 병정모 12월이거든요. 그래서 이 병역처분 기준은 매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병역처분 당시로 가야지 확인 신체 검사를 하는 해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5항은 이건 주의해야 될 게 1차 소명, 2차 고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 기회를 먼저 주고 고발하라는 거예요. 고발하고 소명 기회 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명 기회를 생략을 들어가면 고발부터 하라는 그런 게 돼요. 이런 부분이 병역법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지금 여기 오고, 나중에 병역 기피위원회 거기 가면은 거친 소육제라는 말이 있어요. 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서 재심의한 후 공개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도 오답이 나면은 재심의를 하면서 공개 대상자를 결정하고 소명 기회를 줘라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병역법에서 소명 나오면은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곳이다. 그래서 거친 소집제도 같이 지금 병행되게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항이 여러분들이 이게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이런 말 때문에 그래요. 현역의 복무를 마친 후 예비역에 편입된 경우, 그러면 이 사람의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확인신체 검사에서 문제가 되면 다시 현역으로 보내는 얘기나 이게 아니고요. 이 앞말은 필요가 없어요. 앞말은 필요가 없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제가 이걸 제시해 드릴게요. 현복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경우라는 말은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이후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가지고 전시근로역이나 면제를 받은 경우에 예비역으로 원위치시키라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충역의 복무를 마치고 이 사람이 자기 어떤 신상의 뭐 문제를 들어서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서 전시근로역으로 빠졌다. 예비훈련 받기 싫어가지고 그러면은 다시 신체 검사해서 다시 보충역으로 원위치시키고 이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그냥 다시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별 큰 의미는 아닌데 말을 좀 이상하게 써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자, 외 확인 신체 검사 나왔으니까 이제 병장인데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죠. 앤드 병장. 이게 후순위 조정과 확인 신체 검사 끝에는 병장이 나온다. 이걸 대령으로 주면 여러분들이 잘 당해서 그래요. 이걸. 자, 다음 77조의 3 국민건강보험료 정부 지원입니다. 이게 이제 출제는 과거에 이게 과거에 비해서 법이 지금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이것만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 박스. 그래서 출제가 되면 당시에는 상근은 몇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 사회복무는 몇 가지 경우, 분할복무가 들어가니까 세 가지 경우. 이 관점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체역 들어오니까 대체역은 이제 한 가지 경우 이렇게 됐는데 이제 지금 이 관점에서 출제하기는 조금 좀 미흡하고 이제 법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몇 군데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출제가 된다면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1항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국가는 상사체, 대상이 상근, 사회복무, 대체요금 이 세 명이라는 거예요. 전환 없죠. 현역 없죠. 그 관점에서 봐주시고요. 요거는 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니까 쭉 읽어보시면 아시는 거고. 자, 2항은 당연히 뭐 소집되는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인데 이 보수 월액과 월별 보험료는 직장은 보수 월액이고 지역은 월별 보험료니까 요것도 뭐 용어에 그냥 구분 정도만 해놓으시고요. 이제 고수다가 되면 이제 문제가 이 부분이에요. 사망에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보험료 비용의 정산 방법은 이게 보험법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한다. 이거를 국장관이 정한다, 병장이 정한다, 또는 대령으로 정한다. 이 부분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고수다 문제가 되니까 보험의 지원필 대령, 정산 방법, 보험법 이렇게 해서 정리를 꼭 잡아주시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시행령으로 가면은 이 정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순간 놓칠 수가 있어요.
자, 155조의 3은 제외기간과 연결되는 사람 관점을 좀 보세요. 제외기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근은 2개, 사회복무요는 3개, 대체복무요는 1개. 이게 과거에 출제되던 관점이기 때문에 그 관점은 여기 복무중단 기간이 들어간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연결되는 사람이 이제 고수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상근은 장관으로 연결이 되죠. 총장이 아니고. 사회복무요는 병장하고 연결이 돼요. 대체복무요는 중앙장인데 이게 법무부 장관이겠죠. 그런데 협의는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이 사람 관계를 연결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항은 뭐 매월 지급과 일시금 지급인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매월 지급이고, 이게 어떤 다른 사유, 예를 들어서 무슨 복무기간에 산정이 안 되는 기간이라든지 복잡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매월 지급과 일시금 지급 정도만 구분하시고요. 자, 사망도 고수다가 될 수 있는 게, 왜 정하는 것을 국장관, 병장, 소관,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를 보험법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것이 일로 또 끌고 들어와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고수다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여기서 사망사항, 그 다음에 여기 사망, 그 다음에 여기서 1항에서 사람 연결하는 거, 이 세 부분이 공부하실 때 꼭 포인트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법 77조에서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이 법과령에서는 한 번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정병역 심의위원회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지난번에 62회 때 한번 출제가 됐는데요.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법령에서는. 자,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병장 또는 지병장인데 이제 병장 한 명만 끌고 나갔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직 승진에 반영할 수 있게 한다라고 그래서 이게 이미 여기 제가 적어드렸죠. 내용상으로서 말도 안 되니까 바로 고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정병역심의위원회를 병장이 구성한다. 그렇게 출제가 되었고, 또 여기서 또 병장 또는 지병장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해서 병장 하나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좀 특이했고요. 그러나 답 고르는 데는 아주 쉬웠죠. 자, 전체적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병장 또는 지병장은 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면제될 때니까 병역 관련해서 모든 것은 신선 체대에게 따로 관리할 수 있다. 신고자와 그 자녀. 그 다음에 이건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각종 선수들. 근데 이때 정하는 그 법인이나 단체가 병장이 정한다. 즉 문화장관이 정하지 않고 대한체육회장이 하지 않는다. 병장이 정한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예술인들이죠. 여기는 최고 세율 또는 다음으로 높은 세율,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 자, 이항도 병장 또는 지병장이죠. 이 사람들한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14일 내에 안 오면은 500 과태료로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금법 전입고, 거기다가 전자에서 자가 자료 제공입니다. 자료 제공. 저 사정이 새로 또 들어왔죠. 사정은 사복 괴롭힘, 사는 정은 정보 게시 유통.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전자에 걸리기 때문에 500과태료다. 기억하시고요. 여기서는 특징적인 게 소속기관장
똑같고요. 그 다음에 선수 명단은 경기단체나 대한체육회장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대중문화예술은 또 대중사업자하고 문화장관이 들어가요. 진짜 특이한 거는, 여기 또, 국세청장과 주민등록 정보 자료가 있기 때문에 행정장관인데, 이게 지금 조금,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자, 1항 2호 다목이면 과목과 나목을 다 합친 거예요. 체육 선수들. 이 선수들의 정하는 것을 문화장관에게 통보한다. 말 같아서는 대한체육회장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 점을 주의하시고요. 이거는 고수다가 되려면 이제 외자를 생략하면은 고수다가 됩니다. 병적관리제 보시고요. 여기서도 이제 뭐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 같은 말이죠. 뭐 최고 세율 또는 다음 높은 세율. 뭐 특이한 거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병장 또는 지병장이 나와요. 14일 이내 지병장이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병장으로 또 단독으로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이런 것은 또 병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병장, 지병장 고르는 게 상당히 출제위원들은 주요하게 보겠죠. 그래서 일단 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다음 장에 나오는 프로그램 구축 운영 같은 거 이런 건 한 사람이 해야죠. 이게 각각 하면 구국학생이 되죠. 병장만 프로그램 구축, 병장만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병장이 정하는 법인, 그 다음에 병장에게 14일 이내 통보, 그 다음에 병장은 체육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대한체육과장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도 이제 14일 이내 기억하시고 병장이 단독으로 나온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베이스 또 뒤에서 여기 프로그램 구축 운영하면은 병장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병역심의위원회 구성, 이게 과거에 강제 규정에서 재량 규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재량위원회가 이제 공정병역심의위원회도 들어오고요. 요 명은 병역 명문가죠. 그래서 5개, 병무청에도 드는 곳으로 5개로 바뀌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과거에는 이게 강제 규정이었다가 재량 규정으로 바뀌었다. 자, 그리고 이 주문은 병장이다. 그래서 병장이 대검병, 즉 대상자의 선정, 그 다음에 검증, 그 다음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병역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재량 규정으로 바뀌었다는 거. 자, 인원도 바뀌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난번에 딱 9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1포 7로 바뀌었습니다. 1포 7. 그래서 인원수가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위원회 위원장은 여기서 이제 가끔 오답이 나오는 게 병무청 소속으로를 지병청 소속으로 나오는데, 이건 병무청에도 두는 것 좋으신 중공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 중에서 국장급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장이 지명한다. 그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어쨌든 병무청 소속이다. 그리고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병무청장이다. 다 병무청입니다. 그리고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7일 전, 이런 숫자가 중요하죠. 숫자가 되면은. 그래서 만약에 7일 전이 기억이 안 나면은 여러분들이 인원수를 기억을 하십시오. 1포 7, 7이기 때문에 7일 전이다 라고 해서 연계해서 잡아주시면 확실히 잡을 수 있겠죠. 지난번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정적 의결수는 제출 과반수 그대로 가고요. 외 운영에 관해서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령으로 정하는 거 군종공개 병사대, 그 다음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거 구운것장, 외운것장,
그리고 나머지 총장이 정하는 거 하나, 나머지는 신재소장 구조단공 해도 좋고 나머지는 병장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에는 77조의 5 병역정보 기록관리. 여기는 뭐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은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장, 지병장, 병장, 지병장으로 가다가 프로그램 구축 그러면 병장으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구축에 필요한 것은 대령, 세부적인 것은 병장에서 이렇게 해서 사람 잡아주시고요. 77조의 7은 누구에게 이 병역정보 확인 증명을 요청을 하느냐는 거예요. 지병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이 병역정보에 관한 자료는 지병장이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론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병장이 했지만은 해당 지방에서 요청할 수 있는 건 지병장이에요. 여러분들도 시험 보실 때 관련 자료를 지병청에 요청하죠. 자, 다음에 신청서 발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거 병장으로 정한다. 그럴 것 같은데 또 어떻게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거 좀 잘 좀 잡아주시고요. 보조는 얼마든지 전자적 저장 매체 수록 보존 하든 웹 서버나 이런데 보존할 수 있는데 정하는 건 병장이다. 규칙이니까 더더욱 병장이 되겠죠. 그 정도를 좀 봐주시고요. 자, 77조의 6은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건데 숫자만 일단 봐주시고요. 병장은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공개하라. 이 내용들을. 이 내용이 뭐겠어요,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필요한 내용이지. 일반적으로 이게 뭘 필요하러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병장은 6월 30일까지 공개하라. 누가? 병장은 병장 630 잡아주시고요. 이거는 뭐 굳이 암기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병역이 2개, 각각이 2개, 연도별이 3개 이 정도만 잡아주시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병장이 정한다. 이것이 핵심이죠. 이 부분이 핵심인 나중에 나오면은 숫자 아니면은 병장이 오답으로 나올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79조 이 정부의 적금의 정부 지원입니다. 이게 최근 내용이 바뀌어서 새로 내용이 좀 추가됐는데 기존의 내용에서 바뀌는 것은 퍼센트만 좀 바뀌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법에서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현전상사되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복무요원이 보충력으로 나오면 고수다가 되겠죠. 그리고 법에서 재량 규정이고 정하는 거 대령이다 정도만 잡아주시고요. 예, 적금의 정부 지원이 또 개정이 됐죠. 지난번 71%에서 이제 100%로 바뀌었다. 나머지 강조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항에서 해지를 했을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 정도는 당연한 얘기고요. 3항에서는 제출 서류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병역 의무 관련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모든 서류다 정도로만 보시고 4항에서 왜 정하는 것을 할 때 여기는 전환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국방부 장관이다. 총장이 아니다. 병장, 경소해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환이 아니라 대체복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병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될 거고 경소에는 전환이 될 거고 여기 국방부 장관이 현역인데 여기 총장으로 나오는 거 이 정도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